2017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해넘이 명소에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 희망을 다지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고준희 양의 시신 여러 곳에서 골절상이 발견됐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준희 양 아버지의 동거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 민간업체가 새만금의 관문인 군산 비흥항에 가족형 복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재건하고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전주형 도시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도민들을 울고 웃게 했던 10대 뉴스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릴라.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황이 불쾌하죠. 그래서 피해 다녔죠. 근데 저희 치마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다고 책상 위로 다 올라가라고 교복 입은 채. 고인에게 사죄하라. LG 플러스 증탄한다. (2017년) 한 해를 쉼없이 비췄던 정윤원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시민들은 마지막 해를 보내며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거친 산맥과 들판을 가로지른 천리길 금강물이 서해 바다로 나가는 곳. 웅포 곰개나루 수평선 너머로 정윤원의 마지막 태양이 서서히 빛을 거둬들입니다. 시민들은 2017년의 마지막 태양을 카메라에 담으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얘가 둘째인데요. 둘째 서한데 이제 둘째가 이제 좀 더 커가고 첫째도 더 커가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지난해의 기억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뭐 나쁜 일도 있었는데 18년도에는 이제 남편도 일적으로도 성공하고 저도 이제 일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런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어깨 펼 수 있기를 기원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좀 잘 돼가고 있는데 보다 이제 청년 실업이 힘드니까 조금 더 그게 더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정윤현의 마지막 태양은 내일 아침 무술년 새해로 떠오릅니다. 흐르는 강물에 무군해의 아쉬움을 씻어낸 시민들은 희망찬 새빛을 기대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준희 양이 부검 결과 뼈 곳곳이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아파서 죽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은 이제 더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준희 양의 새어머니 노릇을 했던 동거녀 이 씨는 오늘 구속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고준희 양의 뼈 곳곳이 부러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준희 양 사망 경위를 풀 단서가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골절은 갈비뼈 부위 등 모두 3곳인데 준희 양이 외부 충격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왜 그리고 언제 부러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는 딸이 숨져 암매장하기 전 심폐소생술로 생긴 골절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지금 그 사체의 부패로 인하여서 사인이 지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각도로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이게 생전 반응인지 사후 반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희 양 아버지의 동거녀인 이모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서며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졌을 때 당시 같이 계셨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억울하신가요? 앞서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와 이 씨의 어머니인 김모 씨가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씨 역시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오늘 구속됐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의 관문인 군산 비흥항에 첫 가족형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새만금 관문인 군산 비흥항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컨벤션 센터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이달 초에 한국산업공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 9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을 내줘야 거기에 따르는 이제 나머지 건축사항이라든지 뭐라든지 그 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계획대로 추진되면 새만금의 첫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비흥항의 가족형 호텔이 들어서면 인근 군부대 이전 부지에 추진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9년 군부대 부지 4만 8천 제곱미터를 사들여 호텔과 콘도, 상가 등이 있는 종합 리조트를 짓기로 했지만 투자자 외면으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 건립이 구체화되면서 비흥항의 복합 리조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투자자 유치가 한층 유리하게 됐습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완전 개통으로 4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탈바꿈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민선6기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세계 잼버리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새만금이 2023년 세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2년여간 지구촌을 누비며 새만금을 홍보해 거둔 성과였습니다. 국민의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성원으로 드디어 2023년 세계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유치 효과는 곧바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6월에는 터키 삼순을 제치고 유치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무주 태권도원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180여 개 나라에서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특히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방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관련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의 총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전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논의해 나가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각국 우호협력 도시와의 관계도 복원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와는 교류 20주년 행사를 개최했고 일본 이시카와 연과는 문화와 산업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베트남 당락성과 우호교류 협약을 해 동남아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의 큰 과제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공동체를 살리고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전주형 도시재생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정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단독주택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주시가 매입한 이 주택에는 내년 2월이면 저소득층 9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시중 가격의 80% 수준으로 전주시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회주택입니다. 장기로 해서 임대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인데 전주시의 어떤 주거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자 하는. 이 허브차는 올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허브를 말려서 만든 것입니다. 주민들이 허브를 가공해서 비누도 만들고 내년엔 판매까지 해서 본격적인 마을 활성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허브차, 또 허브 비누 것들을 판매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꾸려가서 공동 이익을 좀 창출해서. 전주시 서학동 예술인 마을에도 내년부터 공공 임대주택 건립이 추진되는 등 주거 복지와 마을 수익 사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속도가 붙게 됩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하고 이게 좀 더 커지면 협동조합 또 사회적 경제까지 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전주형 주거복지 재생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되는 전주 선미촌엔 내년부터 폐 자원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사이클 센터가 조성돼 선호송동의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지원하고 JTB 전주방송이 주관하는 글로벌 해외 연수단이 오늘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선발된 55명의 학생들은 내년 2월 10일까지 6주간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모교 항저우 사범대학에서 중국어 교육과 함께 중국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장수경찰서는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48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동거녀가 운영하는 장수군 장수읍 한 가요 주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박 씨와 동거녀, 업소 종업원 등이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3,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엔 익산시 송학동 한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 없이 소방서 추산 4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자고 있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살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3시쯤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집에서 잠들어 있는 90살 아버지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정유년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무술년 새해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해돋는 시각은 전주가 7시 41분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가 영하 3도 등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